태양계의 형성부터 오늘날까지 별빛이 가득하고 활기찬 세계 속의 지구 이야기는 매우 길고 흥미롭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재미있는 일 중 하나는 생명체 탄생일 것입니다. 태양계의 나이는 거의 50억 년으로 태양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결국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천체, 즉 항성으로 변했고요. 남아있는 별들은 태양의 8개의 행성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중 오직 한 곳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기원은 오늘날까지도 100%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두 가지 근원은 타르의 역설과 물의 역설입니다. 타르의 역설은 태양이나 지열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결합된 유기 성분이 아스팔트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가 최초의 유기 분자의 창조를 시작했어야 했죠. 우린 모두 생명이 물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이 있지만 생명체가 없는 행성도 많습니다. 사실 초기 단계의 생명에게 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역설이죠. 생명의 진화를 보여주는 시대로 돌아가 처음으로 다시 되감기를 한다면 우리는 RNA와 DNA 같은 핵산,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생성에 필수적인 4가지 주요 분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행성의 첫 번째 생명체들이 RNA 분자의 끈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의 지구는 표면이 물로 가득했고 지면은 2에서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은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려고 했던 최초의 RNA 결합을 녹였을 거예요. 또한 지구에는 산소가 부족했는데 산소는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0억 년 전 다른 행성은 필요한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산소와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성이에요. 네, 그 당시 화성에는 지구보다 더 많은 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 이웃은 물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 표면에 물이 가득한 건 아니었지만요. 이런 조건들은 화성의 사막의 긴 RNA 가닥이 형성되기에 완벽했죠. 하지만 화성은 초기 생명체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성이 화성 표면에 충돌한 후 화성의 몇몇 유기 분자들이 지구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지구의 물의 양은 새로 도착한 화성 분자가 첫 번째 형태의 생명체로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살다니 우린 정말 운이 좋네요. 다른 행성에 잠깐이라도 가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자, 금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구와 비교적 가깝지만 표면의 환경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수성이 아니라 금성입니다. 표면의 온도는 460도에 이를 수 있고 납을 녹일 만큼 충분한 온도입니다. 또한 대기압은 지구의 92배입니다. 그렇다면 수성은 어떨까요? 태양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열을 유지할 대기가 없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집니다. 태양을 마주보는 쪽은 최대 430도까지 오를 수 있으며 밤에는 영하 180도 정도로 떨어져요. 수성에서의 삶은 58일의 불볕 더위를 버틴 후 그 다음 58일의 혹한을 버티는 그런 삶일 거예요.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은 수세기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표면 전체를 덮고 있죠. 그중 하나인 대적점은 340년 넘게 맹위를 덮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지구 전체보다 훨씬 큽니다. 이 가스 행성의 번개는 지구의 번개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합니다. 행성의 거의 모든 특성은 행성이 중심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가진 행성을 찾으려면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찾아야 하죠. 행성이 항성과 최적의 거리에 있는 공간을 서식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궤도를 도는 행성들은 아마도 액체 상태의 물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이런 행성을 우리 은하의 먼 지역에서 적어도 10여 개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볼게요. 케플러 186f는 지금까지 서식 가능 지역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약 40% 더 크고 표면에 바위가 많습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는 별은 태양과 조금 다릅니다. 별의 용어로 부르자면 이 별은 적색 외성이고 작고 차갑습니다. 태양이나 다른 큰 별들보다 덜 활동적이기 때문에
적색 외성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주변 행성들의 지속 유지되는 생태계를 고려해보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글리제 581 항성계는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또 다른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29광년 떨어져 있으며 천칭자리 안에 있죠. 이 항성계의 행성 중 하나인 글리제 581D는 서식 가능 구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 온도를 따뜻하게 상승시켜준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질량 때문에 글리제 581D는 슈퍼지구라는 세계의 그룹에 속합니다. 이 별은 지구보다 약 7배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글리제 581D는 크고 깊은 바다가 가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광활한 미지의 우주에는 태양과 비슷한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에는 경계가 없으며 우주는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무엇이 사실이든 세상에는 지구와 같은 세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생명체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